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독립할 거냐고 부모님 등골 빼먹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집이 다 같이 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서도 이야기한 적 없는 내용인데 오늘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은 저와 오빠,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총 4명이서 살고 있어요. 다른 집처럼 평범하게 화목하고 소통도 잘하는 가족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으로 인해 이 행복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반항기도 심했고 많이 엇나가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어요. 마땅한 직업도 없고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돈 모아둔 것도 하나 없고 말이죠. 부모님이 항상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잔소리를 하시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거나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재산 물려주고 죽겠지 라고 했고요. 부모님은 그런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저한테 매일같이 하소연하셨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저런 자식한테 물려줘야 한다니 라고 하면서요. 부모님 주위에서는 다 손주 보고 며느리도 보고 하는데 오빠는 그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 많이 걱정해야 하는 눈치였어요. 저런 놈을 어떤 여자가 좋다고 데려갈까? 누구든지 데리고 오기만 하면 좋다고 결혼시킬 텐데. 부모님은 오빠보다 못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며 제발 만나는 여자 있으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오빠와 다르게 저는 번듯한 직장도 있고 나름 회사 내에서 엘리트로 소문나 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하고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죠. 그래서 남자만 만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매일같이 저와 오빠를 비교하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딸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정도였죠. 오빠 같은 사람을 어떤 여자가 좋아할까 싶었고 저는 오빠가 아무 능력도 없고 성격도 별로라서 결혼은 절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오빠는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 인사하세요. 저와 결혼할 여자입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집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쎄했습니다. 그 여자 주위에 안 좋은 기운이 잔뜩 몰려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런데 오빠가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좋다 싫다 할 처지가 아니었고 무조건 그 여자를 반겼죠. 도대체 이 여잔 뭐가 아까워서 오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저희 5명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여잔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저와 부모님이 물어보는 말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툭툭 던지니까 저희 셋은 당황하기 일쑤였죠. 반면에 오빤 늘 있는 일인지 해맑게 웃고 있었고요. 저희 집에서 햄스터를 키워요. 거실에 햄스터 집이 있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오가지 않아서 정적이 많이 흘렀는데 그 여자가 햄스터를 보고 혹시 만져봐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 햄스터가 낯선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물어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미리 주의사항을 다 말했습니다. 햄스터를 손바닥에 올리면 절대 만지지 말라고요. 만지면 낯선 손길 때문에 예민해져서 언니를 물 수 있다고 했죠. 그 여잔 절대 만지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그 여자 손에 저희 집 햄스터를 올려줬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도 만지지 않았고 자기 손 위에 올려진 햄스터를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햄스터도 물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자는 햄스터를 쓰다듬기 시작했고 저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초 뒤 갑자기 그 여자가 악 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당황했고 너무 놀람과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여자한테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애 다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하며 화를 불같이 냈는데 그 여자의 대답은 역시나 상상치도 못한 답이었어요. 날 아프게 했으니 저것도 아파야죠.
저와 엄마 아빠는 그 말을 듣고 벙쪄서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오빤 저희 햄스터한테는 관심이 없었고 그 여자한테 물린 데는 괜찮아? 많이 아프지? 라고 하면서 보듬어 주더라고요. 저흰 보다 못해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죠. 그런데 그 여잔 나가면서 끝까지 다음에 또 볼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햄스턴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평생 혼자 살 것 같은 오빠와 만나주는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정이 뚝 떨어진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여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빠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그 여자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번호는 오빠한테서 알았는지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가씨, 소개팅 해볼 생각 없어요? 저번 일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사과의 의미로 괜찮은 남자 한 명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그 여자는 자기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했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것이 고맙고 저번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 언니와 연락도 자주 하고 통화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새언니 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새언니 말로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직장 여자들이 다 넘보고 있대요. 그런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 전 잔뜩 기분이 좋아져서 새언니한테 밥 한번 산다고 했죠. 소개팅 당일날 전 언니가 알려준 카페로 갔어요. 먼저 도착한 저는 어떤 멋진 사람이 나올까 하며 기대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떤 한 할아버지가 제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머린 백발이셨는데 나이와는 다르게 굉장히 젠틀해 보였습니다. 속으로 와, 저런 아빠 있으면 정말 멋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저희 테이블을 지나칠 줄 알았던 그 할아버지는 갑자기 제 테이블 앞에 섰고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신영씨 맞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졌고 당황스러웠죠. 제가 이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분은 자기 또래를 소개받는 줄 알고 나온 거래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어요. 그분은 왜 제가 죄송하냐며 괜찮다고 웃으셨고 그러면서 민정씨가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지? 하면서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그분은 바로 카페에서 나와서 각자 길을 갔습니다. 지금까지 가는 내내 새언니한테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분명 저한텐 멋지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분명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이 차이는 20살은 넘게 나 보이는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줄 수가 있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새언니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니까 새언니와 오빠 그리고 부모님도 다 계시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새언니의 얼굴을 보고 따졌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아버지를 저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백발에다가 곧 있으면 지팡이 짚고 다니실 할아버지를 저한테 소개시켜주시면 어떡해요? 제 말에 부모님은 놀라면서 뭐? 그게 진짜니? 어떻게 우리 딸한테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줄 수 있어? 라고 했죠. 그런데 새언니는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정말 좋은 사람이라 소개시켜준 건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부모님은 깜짝 놀랐지만 새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자긴 잘못한 거 없다는 식이더라고요. 전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새언니는 나이 많다고 차별하면 안 돼요. 이러는 겁니다. 역시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새언니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어요. 언니, 우리가 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한테 할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저희 오빠랑 헤어지고 그 백발 할아버지 언니가 만나면 되겠네요. 이제 저희 오빠랑 그만 헤어지고 당장 저희 집에서 꺼져주세요. 언니 말 다 듣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세요. 언니같이 사이코 같은 사람 때문에 저희 집 파탄 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지라고요. 전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면서 눈물도 같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디선가 손바닥이 제 뺨을 내리쳤고 저는 한순간에 고개가 꺾여져 나갔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왼쪽 뺨은 뜨겁게 타는 느낌이 들었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죠. 바로 오빠였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고 전 생애 처음 맞아보는 뺨에 너무 무서웠어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엄마와 아빠는 오빠에게 미쳤냐고 그만하라고 난리였죠. 그런데 그때 전 새언니의 표정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언니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눈만 껌뻑거리면서 절 쳐다보고만 있었거든요. 그저 무표정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오빠를 때리면서 미친 거냐고, 우리가 널 이렇게 키웠냐고 화를 잔뜩 내고 있었고, 오빠는 내 여자친구가 너 생각해서 소개팅 해줬는데도 뭐? 사이코 같은? 야, 너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나랑 결혼할 여자고 네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그렇게 소리치면 얼마나 겁먹겠어. 너 당장 사과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와 아빠는 결혼 절대 안 시켜줄 거라고, 당장 헤어지라고,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새언니와 오빠를 내쫓던 엄마 아빠의 행동은 멈췄고 저희 집에는 정적이 흘렀죠. 왜냐하면 엄마와 아빠는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새언니가 아니면 오빤 절대 다른 여자를 못 만날 게 뻔했기에 부모님은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새언니는 반대하셔도 아인 꼭 낳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둘은 집에서 나갔고 저희 집엔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며칠 동안 대화 하나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결혼시키자라고 했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저런 사이코 같은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집안 풍비박산 난다며 말렸지만 아빠는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며 새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엄마도 그 말에 동의를 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바로 혼인신고를 했고 오빠는 나가서 신혼집에서 살았죠. 당연히 신혼집을 구하고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데에는 저희 부모님의 돈으로 거의 준비했지만요. 아무튼 저는 아직도 새언니에 대한 앙금이 조금 남아있어서 할 말만 하는 어색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조카가 태어났어요. 조카를 처음 본 그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거든요. 조카의 엄마인 새언니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조카는 제발 바르고 착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조카가 태어나고 나서는 오빠네 집에 자주 왕래를 했고 새언니와의 사이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조카 바보라서 조카가 가지고 싶어하는 걸 다 사주었고 거의 제 아들처럼 키웠죠. 그런데 제 조카는 어릴 때부터 조금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애가 아직 너무 어려서 사리분별을 잘 못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제 방에 있는 곰인형을 파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상처이긴 했지만 피가 났고 저는 아파서 손을 부여잡고 이랬죠. 그런데 조카는 제가 아파하면 막 좋다고 까르르 웃었고 솔직히 그때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럴 때마다 새언니와 오빠한테 말했는데 새언니는 원래 다 그러면서 크죠 라고 했고 오빠는 안 그래도 요즘 걱정이긴 해 라고 했습니다. 새언니와 오빠의 교육 방식이 워낙 달랐고
이건 저라도 바로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 몇 번 단호하게 말도 해보고 혼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만 괜찮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학교에서 사고를 많이 쳐서 오빠가 학교에 많이 불려갔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투닥투닥거리고 말싸움 하는 정도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조카와 같은 반인 친구가 조카한테 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대요. 그런데 그때 조카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까지 듣고 조카가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이 대박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조카는 아까 자기한테 시비를 걸었던 친구를 뒤따라 나갔고 결국 그 친구는 전치 10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저는 이 말을 오빠한테 듣고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그날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일도 다 내팽겨치고 학교로 가서 피해자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조카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표정으로 그저 허공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합의를 해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아들에게 혼도 내보고 다 했대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계단에서 넘어진 친구는 병원에서 대수술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새벽에 저희 집에 불쑥 와서 저와 부모님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하라고 했어요. 분명 조카와 새언니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 옆에 있으면 오빠까지 잘못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혼할 수가 없대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갑자기 더 서럽게 우는 겁니다. 사실은 나랑 아내 사이에 둘째가 있었거든. 저와 부모님은 처음 듣는 얘기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둘째를 임신한 소식을 알고 정말 기뻐했대요. 새언니도 애지중지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태교도 했죠. 그런데 배가 점점 나오고 그러니 첫째가 심통이 났나 봐요. 결국 조카를 잃고 말았습니다. 새언니는 둘째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대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졌고요. 가족들은 넋을 잃고 말았고 말문이 턱 막혔죠. 새언니도 이 사건 때문에 정신을 조금 차렸는지 아이가 남들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답니다. 저는 그날 오빠한테 진지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오빠는 펑펑 울면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며칠 뒤 오빠는 아들과 새언니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갔다 왔죠. 3명 다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조카와 새언니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거든요. 당장이라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그날 바로 입원을 했고 오빠는 혼자 병원에서 나와 바로 저희한테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저희 가족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새언니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다뇨. 결국 저흰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가기로 했어요. 주위에 자연이 있는 곳에 저희 가족 4명이서 사니까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와 이혼을 했고 조카 양육권은 오빠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자주 정신병원에 가서 면회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 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잘 알아보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